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이곳은 금융교육사관학교 한국금융연수원의 빈 강의실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5년 1월 2일 새해 아침입니다. 어제가 새해 첫날이었고요. 오늘은 새해 첫 업무가 시작이 되는 각 단체에서 시무식을 하는 날인데요. 2025년 1월 2일 아침 8시 10분 정도 됐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이곳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금융교육사관학교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여신법률 강의가 있는데요. 강의가 9시에 시작이 됩니다. 그 전에 시간이 약 한 40-50분 정도 남아 있어서 빈 강의실에서 영상 촬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릴 주제가 제가 약 2달 전인 2024년 11월 13일에 인문학서적 7번째 작품으로 출간한 미국 50개 주의 역사와 문화의 숨결, 이 책에 미국의 50개 주를 담고 있는데요. 각 주별로 역사, 문화, 정치, 경제, 그리고 각 주를 대표하는 영화들, 또 문학 작품들, 그 다음에 주요 관광지, 그리고 각 주의 특징들을 담고 있는데요. 431페이지 분량이고 50개 주를 담고 있으니까 한 주당 8페이지 반 정도씩 기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출간한 지 8주 정도가 된 상황인데요. 자, 이 내용 중에 오늘은 최근에는 제가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플로리다주, 뉴욕주, 또 그보다 앞서서는 아칸소주, 오하이오주, 뉴저지주 등에 관하여 촬영해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미국의 50번째 주로 1959년 8월 21일에 미국 연방에 가입한 하와이주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와이주는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도를 보시면 자, 보이시죠? 미국의 50개 주 중에 유일하게 모두 섬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주는 하와이주밖에 없는데요. 미국 동부에 미국 50개 주 중에 면적이 가장 좁은 주가 로드 아일랜드 주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에 아일랜드라는 섬이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어서 그 미국 동부, 즉 코네티컷 주 바로 동쪽에 있는 로드 아일랜드 주가 섬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주 아니냐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 동부 그 대륙에 있는 면적도 있고 또 섬으로 되어 있는 면적도 있어서 미국 대륙과 섬이 혼재되어 있는 주가 로드 아일랜드 주고 그 주에 그 주가 미국의 50개 주 중에 면적이 가장 좁은 주입니다. 반대로 미국의 50개 주 중에 면적이 가장 넓은 주는 알래스카 주이고요. 또 인구 면에서는 인구가 가장 많은 주가 캘리포니아 주고 인구가 가장 적은 주가 와이오밍 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와이 주가 유일하게 50개 주 중에 유일하게 섬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그 섬들을 하와이 제도라고 하는데요. 하와이 제도할 때 제도는 모든 제자 섬도자에서 하와이의 모든 섬이다 라는 그런 의미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하와이 제도를 지도로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하와이는 19개의 섬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섬이 빅 아일랜드라 하고 그 섬이 바로 하와이입니다. 하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섬이 마우이 섬이고요. 세 번째로 큰 섬이 오하우 섬이고 그 오하우 섬 안에 하와이 주의 최대 도시이자 주의 주도인 호놀룰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섬은 빅 아일랜드, 두 번째는 마우이 섬, 세 번째가 오하우 섬인데요. 그 오하우 섬에 하와이주의 최대 도시이자 주도인 호놀룰루가 있고, 그곳에 1941년 12월 7일에 일본이 미국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폭격함으로써 태평양 전쟁이 발발됐는데요. 그곳 진주만, 영어로는 펄하버라고 하는데요. 그곳이 하와이 제도 중에서도 세 번째로 큰 섬인 오하우 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도 네 번째로 큰 섬이 카우아이, 다섯 번째가 몰로카이, 그런데 여섯 번째로 큰 섬이 라나이입니다. 라나이, 여기 표기되어 있는 것처럼 라나이 섬이 있는데요. 이 섬은 세계적인 IT 기업인 오라클의 CEO가 이 섬을 통째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100% 전부 다 구입한 건 아니고 98%를 구입했고, 나머지 2%는 하와이 주 정부가 소유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만큼 이곳이 미국에 있어서는 최대 관광지다 보니까 그 오라클의 CEO가 하와이 제도 19개 섬 중에 여섯 번째로 큰 섬인 라나이라는 섬을 98% 매입을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지금부터 하와이를 본격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하와이의 그 역사에 관해서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예전에 그런 노래도 있죠. 우리나라에 제주도가 있듯이 일본에는 쓰시마가 있고, 하와이에는 진주만이, 미국에는 하와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 관광지가 제주도가 있듯이 미국에는 가장 대표 관광지가 바로 하와이고,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하와이로 이민을 많이 해외 여행을 많이 갔던 경우, 신혼여행을 많이 갔던 경우가 있었고요. 요즘도 그렇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와이는 우리나라가 해외에 나가 있는 교민들, 우리 한국인이 해외에 나가 있는 교민들이 가장 많이 진출한 국가가 바로 미국인데요. 미국에서도 미국 태평양 연안에 미국의 제2위의 도시인 로스앤젤레스, 즉 2028년에 하계올림픽을 개최하게 되면 로스앤젤레스는 1932년, 1984년에 이어서 2028년에 하계올림픽을 3번 개최하게 되는데요. 그 로스앤젤레스에 우리 한국인 교민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다는 거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의 미국 이민의 역사가 122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22년 전인 1903년에 우리 한국인들이 하와이에 있는 사탕수수 농장으로 첫 이민을 시작을 해가지고 올해 2025년까지 122년에 우리 한국인의 미국 이민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그 미국 이민 역사의 바로 시발점, 스타트가 바로 1903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와이에 있는 사탕수수 농장으로 이민 간 게 미국 이민사의 첫 역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와이의 그 역사를 좀 살펴보면, 그리고 하와이는 미국의 50번째 주인데요. 미국의 그 49번째 주는 1959년 1월에 미국 연방에 49번째로 가입한 알래스카 주고, 50번째 주가 바로 1959년 8월 21일에 미 합중국의 미국 연방의 50번째로 가입한 하와이 주인데요. 하와이 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도시이자 주의 수도인 주도는 19개의 하와이 섬 중에 세 번째로 큰 오하우 섬의 호놀룰루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최근에 그 가수 션님의 유튜브 채널을 보면 션과 함께가 있는데요. 그분께서 약 한 달 전 2024년 12월 8일에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개최된 호놀룰루 마라톤에 출전하셔가지고 그 더운 날씨에 4시간 10분대 기록으로 완주하신 게 유튜브 채널 션과 함께 소개가 됐는데요. 재미있게 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수 션님은 1972년생이시니까 올해 만 나이로는 이제 53세이신데요. 이분께서는 정말 운동을 많이 하시고 기부천사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작년 8.15 광복 79주년 때 8.15라는 숫자, 광복절 8.15라는 숫자를 상징하기 위해서 81.5km를 달리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부금이 약 13억 정도 모아져 가지고 그걸 전액 사회에 기부하신 그런 기부천사이시기도 하신 분이 바로 가수 션님이신데요. 그분께서 작년 12월 8일에 하와이 호놀룰루 마라톤에서 4시간 10분대로 완주하신 게 언론에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와이 하면 우리 철인 3종 경기라고 합니다. 철인 3종 경기가 탄생한 곳이 하와이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미국 해병대 장교가 일과 후에 호프집에서 맥주를 마시다가 동료 장교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가 달리기와 자전거 타기와 수영을 결합한 그 철인 3종 경기, 그걸 트라이애슬론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시작한 게 철인 3종 경기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철인 3종 경기의 시작이 바로 하와이에서 시작이 됐고요. 철인 3종 경기는 철인 코스와 올림픽 코스로 구분이 되죠. 철인 코스는 그야말로 아이언맨 코스, 그야말로 철인 중에 철인이 아이언맨 코스를 완주한 건데요. 달리기는 42.19km, 자전거 타기는 202km, 수영은 3.9km. 이게 그야말로 철인 중에 철인인 아이언맨 코스고요. 반면에 올림픽에서는 약식으로 하다 보니까 올림픽 코스를 하는데요. 달리기는 10km, 자전거 타기는 40km, 수영은 1.6km. 그래서 우리나라의 오세훈 서울시장님이나 탤런트 송일국님께서도 철인 3종 경기 올림픽 코스를 완주하신 경력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 철인 3종 경기가 탄생한 곳이 또 하와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하와이는 이제 인구 기준으로는 미국 50개 주 중에 40번째로 인구가 많습니다. 인구 기준 40 위에 해당이 되는데요. 인구가 144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광주광역시 인구하고 비슷한 144만 정도 인구로 미국 50개 주 중에 인구수 기준으로 40 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와이는 역사가 과거에 이제 당연히 그곳에 폴리네시아 지역이다 보니까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하와이 위치가 남동쪽으로 위치하고 있죠. 하와이가. 자, 한번 여기 그려볼까요?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미국이 이렇게 미국 대륙이 이렇게 있고요. 그런데 하와이는 우리나라 남동쪽, 미국의 로스앤젤레스나 샌프란시스코를 기준으로는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죠. 이쪽에 하와이. 그 다음에 이쪽에 일본 열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미국령 괌이 있고, 더 가면 이제 하와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도상으로 보면 미국의 가장 남쪽에 있는 영토가 어디냐라고 보통 플로리다주를 연상하시기가 쉽습니다. 현재 앞으로 18일 후인 2025년 1월 20일에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에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가 현재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있는 마르라고 리조트에 계시는데요. 그분이 계시는 그 플로리다주, 그곳이 미국 대륙에서는 가장 남쪽이지만 위도상으로 그보다 더 남쪽에 있는 지역이 바로 하와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열대 기후를 보이는 적도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주가 하와이 주입니다. 그래서 하와이 주는 역사가 과거에 이제 당연히 원주민이 살고 있었는데 1778년, 자, 1778년입니다.
1778년이면 미국 독립선언이 있었던 때로부터 2년 후입니다. 1776년 7월 4일에 미국이 독립선언을 했는데요. 자, 그보다 2년 후인 1778년에 영국의 탐험가 제임스 쿡이라는 분이 하와이를 발견을 했습니다. 당연히 원주민이 살고 있는 그 하와이 제도를 발견을 했는데요. 자, 그때 영국의 탐험가가 제임스 쿡이 발견하고 그 제임스 쿡을 후원했던 인물이 샌드위치 백작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샌드위치 먹지 않습니까? 아침 식사 대용으로 간편하게 샌드위치를 먹기도 하는데요. 그 샌드위치를 발명한 인물이 바로 영국의 샌드위치 백작. 영국의 귀족의 계급이 있죠. 가장 공후 백자 남인데요.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이 중에 5단계 귀족 계급 중에 중간에 해당되는 백작인 샌드위치 백작이 그 제임스 쿡을 후원, 스폰서를 했고 그 제임스 쿡이 1778년에 하와이 제도를 발견을 했고 그 이후에 영국이 그곳을 이제 식민지로 삼아가지고 한동안 지배를 했었던 그 역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근현대에 와가지고는 1893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그 미국인들도 미국 대륙 본토에서 이 하와이에 많이 이주해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와이가 사탕수수로 유명한데요. 사탕수수, 야자수, 그 다음에 벌꿀 그 농사, 양봉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게 굉장히 유명합니다. 파인애플도 유명하고요. 세계 5대 파인애플 주산지가 있는데요. 아메리카에서는 코스타리카, 브라질, 아시아에서는 인도, 태국, 필리핀이 파인애플 주산지인데요. 이곳 하와이도 파인애플 주산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파인애플과 야자수 이런 게 유명하고 그 다음에 벌꿀 농사를 지어가지고 수출을 하는 그런 농작물 수출도 주 수입원이기도 하고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큰 주 수입원은 관광산업이죠. 관광산업. 자, 그래서 1893년 이 무렵에 이보다 좀 더 앞선 시점에 미국 대륙 본토에서 미국인들이 하와이의 사탕수수 농장을 경영하기 위해서 많이 이쪽에 이주를 해서 살고 있었는데요. 나중에 미국인들의 입김이 영향력이 강하게 되다 보니까 하와이 왕국에서는 원래 하와이 왕국이 있었습니다. 하와이 왕국은 서양 문물을 좀 많이 받아들이고 그래서 서양들과 교류를 많이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미국인들이 본토에서 많이 와가지고 이주해 살면서 영향력을 많이 이제 높여가다 보니까 하와이 왕국 입장에서는 미국에 대해서 이제 두려움, 경계심을 갖고 영국이나 일본에게 우리 하와이 왕국을 보호령으로 편입해서 좀 미국을 좀 미국의 침략으로부터 좀 막아달라고 요청했는데 일본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승인을 하지 않고 결국은 일본 스스로도 그 당시에는 서세 동점의 시대 19세기 말 1893년 이 무렵은 서양의 세력이 서양의 세력이 동양을 점령해 나가는 식민주의 제국주의 시절이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도 굉장히 자기 앞가림하기도 그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하와이 왕국의 보호령 편입 요청을 거절을 했습니다. 만약에 하와이 왕국의 보호령 편입 요청을 그 일본이 승인했다면 이 태평양의 절반은 일본 바다가 돼버리는 그런 역사가 생겼을 텐데요. 그렇진 않았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우리 영공이 있고 영해가 있는데요. 하늘도 우리의 땅 지역이 있고 바다도 우리의 땅 지역이 있는데 그것을 영공, 영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제법상 12해리 우리 영해, 우리의 바다는 국제법상 12해리라는 거 다 잘 아실 겁니다. 1해리가 1.8
킬로 정도 되는데요. 12헬이면 22.2킬로입니다. 22.2킬로. 그래서 만약에 그 바다, 우리 바다를 정할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반도가 있습니다. 한반도 남한, 여기가 북한이고 여기가 남한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남서쪽에 도서 지방들이 있고 여기에 또 제주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한반도 육지와 그 다음에 섬 이런 것들의 가장 외곽선을 이렇게 긋지 않습니까? 외곽선을 연결을 해가지고 여기에 독도도 있지 않습니까? 외곽선을 다 그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이 테두리선 이 육지와 우리 섬들의 가장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들을 다 외곽선으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 선으로부터 12해리 즉 22.2km까지가 우리의 바다인 거죠. 그걸 영해라 하고 또 그걸 벗어난 12km를 초과해서 22km, 12해리니까 22.2km까지가 우리의 바다 영해이고요. 또 거기에서 또 12해리까지는 접속 수역이고 그 다음이 공해고 뭐 이런 거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하튼 만약에 일본이 하와이 왕국의 보령 편입 요청을 받아들였다면 일본이 하와이를 지배함으로써 일본 땅이 됨으로써 이 태평양의 절반이 일본의 영해가 돼버리는 그러한 불상사가 생겼을 수도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1893년에 이제 미국에서 이주해온 그 미국 이주인들 그 사탕수수 농장을 경영하는 미국인들의 입김이 영향력이 강하게 되다 보니까 하와이 왕국의 마지막 여왕이 있습니다. 여왕. 그 여왕이 이 하와이에 있는 미국인들이 경영하는 사탕수수 농장을 국유화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탕수수 농장을 경영하는 미국인들이 그곳에 주둔하고 있었던 미국 해군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살려달라. SOS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미국 해군 불과 150명이 출동을 해가지고 하와이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여왕을 추방을 해버렸습니다. 추방을 해버려가지고 추방을 해가지고 이제 그곳을 이제 미국인들이 차지를 하고 그 미국인들은 미국 연방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 제22대와 24대 대통령을 역임한 바로 민주당 소속의 그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이었는데요. 그분이 미국의 헌정 역사상 징검다리 임기 수행 첫 번째 대통령입니다. 보통 미국은 대통령의 재선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재선이 되는 경우는 보통 연임을 하죠. 그런데 연임이 아니라 재선은 됐지만 띄엄띄엄 해가지고 임기를 수행하는 것을 징검다리 임기 수행이라는데요. 징검다리 임기 수행 최초의 그 대통령이 22대와 24대 대통령을 하게 된 바로 민주당 소속의 그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이고 앞으로 18일 후에 미국의 47대 대통령에 취임을 하시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소속의 도널드 트럼프는 징검다리 임기 수행 두 번째 대통령입니다. 45대 대통령과 47대 대통령을 하게 되는 도널드 트럼프가 징검다리 임기 수행 두 번째 대통령입니다. 자, 그 징검다리 임기 수행 첫 번째 대통령이었던 바로 민주당 소속의 그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1893년 이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인들이 하와이에서 그 하와이 왕국을 멸망시키고 미국 연방에다가 미국령으로 편입시켜달라고 요청했는데 이 그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은 제국주의자가 아니라 반제국주의자였습니다. 제국주의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령 편입 요청을 거절을 했습니다. 미국 연방에 편입하는 걸 거절하는 보류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는데요. 반면에 4년 후인 1897년입니다. 1897년이면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시작됐던 연도가 바로 1897년인데요. 바로 이때입니다. 1897년에 보스턴 마라톤이 시작이 됐는데 이때
다시 이제 그래서 1893년에는 보령 요청을 하와이에 있는 미국인들이 대통령에게 요청했지만 반제국주의자였던 그로버 클리브랜드 24대 대통령이 거절을 하니까 하와이에 있는 미국인들은 그 하와이에 공화국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까지 선임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4년 후인 1897년에 대통령이 바로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입니다. 이분은 제국주의자였습니다. 제국주의의 서막을 열었던 인물이 바로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인데요. 이분은 공화당 소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제국주의자인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가 하와이를 1897년에 미국의 정식 주가 아니라 준주로 편입을 했습니다. 주에 준한다 해서 준주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테리토리 오브 하와이로 편입을 했습니다. 하와이 준주로. 하와이 주는 스테이트 오브 하와이인데 그 당시에는 정식 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와이 준주입니다. 테리토리 오브 하와이로 편입된 게 1897년이고 그 이후에 이제 세월이 60년 정도가 흐른 1959년 8월 21일에 하와이주가 미국 연방에 정식으로 주로 편입을 합니다. 준주에서 이제 주로 승격이 돼서 연방에 가입하는데요. 그래서 미국의 50번째 주로 하와이주가 1959년 8월 21일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게 하와이주의 역사고 그 하와이 준주가 된 데로부터 약 6년 후인 1903년에 우리 한국인들이 그 하와이 준주로 사탕수수 농장에 가가지고 억척스럽게 삶을 개척해 간 게 우리 한국인의 미국 이민의 역사 122년 역사의 시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와이 역사를 말씀드렸는데요. 하와이는 하와이를 이제 명칭의 유래를 말씀드리면 전설에 의하면 어떤 고기를 잡는 어부가 하와이 제도를 발견했고 그 하와이에 있는 19개 섬 중에 가장 큰 섬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따가지고 하와이라고 칭하게 됐습니다. 원래 자신의 이름은 하와이 일로아입니다. 하와이 일로아. 하와이의 인사말은 알로하라고 하죠. 알로하. 그래서 하와이주의 별명이 알로아주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 알로아라는 인사말하고 어감이 비슷한 하와이 일로아라는 이름을 가진 그 어부가 하와이를 발견했기 때문에 가장 큰 섬인 빅 아일랜드를 자신의 이름을 따서 하와이라고 명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와이라는 명칭의 섬은 19개의 하와이 제도의 그 섬 중에 가장 큰 섬인 빅 아일랜드가 하와이 섬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통칭해서 19개 섬 전체를 하와이라고 칭하는데요. 엄밀하게는 가장 큰 섬인 빅 아일랜드를 하와이라고 칭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섬인 마우이 섬은 그 어부의 아들 이름을 딴 겁니다. 그 어부의 아들 이름을 딴 거고요. 세 번째로 큰 섬인 오하우 섬에 호놀룰루라는 하와이주의 최대 도시이자 주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와이는 이제 경제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측면에서는 그곳은 이제 관광지다 보니까 매연이 발생되는 제조업은 허가하지 않은 게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식료품 제조업을 제외하고는 그곳에는 이제 공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본토에서 물자를 운송해 와서 조달하다 보니까 물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미국 대륙 본토 물가의 미국 대륙 본토 물가보다 20에서 50% 정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예외가 있긴 한데 대부분의 품목은 미국 대륙 본토보다 물가가 20에서 50% 정도가 더 높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미국 대륙의 어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물가보다 그 미국 하와이의 그러한 섬의 할인마트에서 판매하는 게 더 비싸다라는 겁니다. 원래 뭐 이런 백화점보다 할인점이 더 싸지 않습니까? 이마트가 신세계 백화점보다 물건이 더 싸듯이 그렇다면 미국 대륙의 본토에 있는 그런 그다음에 그 할인점보다 편의점이 비싸지 않습니까? 할인점보다 편의점이 더 비싼데 미국 대륙에 있는 그러한 편의점보다도 하와이에 있는 그 할인마트가 더 비싸다. 그래서 미국 대륙 본토 물가보다 하와이 물가가 평균적으로 20에서 50%가 비쌉니다. 자, 그 다음에 하와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인애플이나 야자수 이런 농작물을 많이 수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벌꿀 이런 양봉업도 발달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하와이의 가장 큰 섬, 19개 섬 중에 가장 큰 섬인 빅 아일랜드, 그곳의 코나 커피가 유명합니다. 코나 커피가 세계 3대 커피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 3대 커피 중에 하나인 코나 커피가 하와이 제도 19개 섬 중에 가장 큰 섬인 빅 아일랜드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물가가 비싼 이유는 미국 대륙에서 항공기를 통해 가지고 또는 선박을 통해서 물자를 가져와 가지고 세 번째로 큰 섬인 오하우 섬의 호놀룰루에 도착이 되면 그것을 다시 그 19개 섬으로 다시 분배하는 유통시키는 구조다 보니까 물가가 비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49번째 주인 알래스카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와이나 알래스카주나 미국 대륙 본토에 비하면 물자가 비싼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혼여행으로 많이 가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곳이 또 뭐가 유명하냐면 바로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곳은 영화 진주만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또 미드웨이 해전이라는 영화도 있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약 한 1년 10개월 전인 2023년 2월 달에 2023년 3월입니다. 그러니까 1년 10개월 전인데요. 그때 인문학 서적 네 번째 작품으로 제2차 세계대전 월드워 2를 출간했습니다. 자, 최근에 2달쯤 전에 출간한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지금 현재 하와이 주에 관하여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보다 앞서서 출간했던 인문학 서적 네 번째 작품이 지금부터 1년 10개월 전인 2023년 3월에 출간한 제2차 세계대전 월드워 2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양한 2차 세계대전의 이제 주요 전투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서부전선에서는 인류 최대 규모의 상륙작전인 1944년 6월 6일의 노르망디 상륙작전, 그 다음에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상자가 발생된 단일 전투로는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상자인 20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된 스탈린그라드 전투, 그 다음에 영국 본토 항공전, 그 다음에 바르바로사 작전이라고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는 그 독소 전쟁의 서막이 바로 그 작전이 바르바로사 작전, 또 모스크바 공방전, 또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독일의 사막의 여우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에르빈 롬멜 장군이 이제 활약했던 엘 알라메인 전투 이런 것들이 이제 유럽이나 북아프리카 전선의 전투고요. 태평양 전선에서는 미드웨이 해전, 그 다음에 진주만 기습폭격, 남태평양 솔로몬 제도에서 과달카날 전역,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의 종반에 해당되는 바로 오키나와 전투, 그 다음에
이오지마 전투 뭐 이런 것들을 쭉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지금부터 1년 10개월 전인 2023년 3월에 출간한 제2차 세계대전 월드워 2인데요. 자, 그 내용 중에 바로 일본이 1941년 12월 7일에 미국의 하와이 오하우 섬에 진주만을 기습 폭격한 게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선의 서막이라는 거 다 잘 아실 겁니다. 자, 그 당시에는 일본 해군이 미국 해군을 압도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로부터 6개월 후인 1942년 6월 4일부터 6월 7일까지 3박 4일 동안 전개된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국이 승리하고 일본이 패배했습니다. 자, 일본의 항공모함은 4척이 격침됐는데 미국의 항공모함은 한 척만 격침됐던 게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의 전세가 뒤바뀌는 그 계기가 됐던 시발점이 바로 미드웨이 해전 1942년 6월 4일부터 6월 7일인데요. 그게 바로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폭격해서 태평양 전쟁이 개전된 때로부터 6개월 정도 된 시점에 발생이 됐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이 일본을 압도하게 된 때는 그 미드웨이 해전으로부터 또 한 3, 4개월 후에 있었던 남태평양의 솔로몬 제도에서 있었던 과달카날 전역에서 미국이 또 일본을 무찌름으로써 이제 본격적으로 태평양 전쟁의 주도권은 미국이 가져오게 된 그런 역사가 제2차 세계대전의 태평양 전쟁의 역사인데요. 그거 관련해서 그걸 소재로 한 영화가 수많은 영화가 있죠. 뭐 미드웨이라는 영화도 있고 진주만이라는 영화도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그 진주만이라는 영화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 말씀드리기 앞서서 아까 경제는 말씀드렸는데요. 정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는 미국 날짜 변경선이래 경도, 위도의 반대가 경도지 않습니까? 그 경도 날짜 변경선의 바로 오른쪽에 있는 게, 즉 날짜 변경선의 동쪽에 있는 게 바로 하와이 제도의 위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본토에서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면 하와이의 경우에는 퇴근을 하고 저녁 6시부터 투표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투표를 한 시점에 대통령 선거 투표를 퇴근 후에 저녁 6시 이후에 하게 되는데, 그 시점에는 미국 본토에서 이미 대선의 결과가 나와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본토에서 뭐 민주당에 누가 당선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또 뭐 공화당에 누가 당선될 가능성이 확실시 된다. 대세가 이미 결정돼 버린 상황에서 투표장에 들어가는 그런 시간대다 보니까 사람들이 투표 심리가 굉장히 이제 줄어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와이주가 어디를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어디를 찍냐에 따라 대통령 선거가 결과가 승패가